네, 선생님 이거는 이제 저랑 이제 같이 하던 건데 네. 오목렌즈인데 이번 주제가 말도 안 되는 민주당 공천 논란입니다. 그렇죠. 예. 박용진이 하위 20%다. 김영주가 하위 10%다. 10%다. 20%다. 박용진이 10%네. 근데 그 사람들 보니까요, 센터장님, 참나 이게 비명계 의원이잖아요, 대표적으로. 그렇죠. 비명계라는 거는 친명계가 아닌 사람 다 비명계야. 그냥. 아, 그렇죠. 예, 무생무치 이런 사람들도. 네. 네. 그러니까 이재명을 빨아 제끼는 사람이 아니면 다 비명계야. 아 그래도 뉴스에서 봤어요. 네.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비명계가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지금 비명 네. 행사라 그러죠.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제가 국회의원 평가라는 게 정량적으로만 볼 수가 없죠. 그렇죠. 물론. 근데 봅시다. 김영주 대표 발의 107건, 상임위 본회의 출석률 90% 이상, 박용주 의원 유치원 3법, 삼성 저격수 대표 발의 82건, 상임위 본회의 출석률 90% 이상, 윤영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하위 20% 10% 이게 맞을까요? 이게 자, 말이 되나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출석률이 몇 프로, 뭐 발의한 건수가 몇 건, 예, 예. 분명히 정량적인 평가 기준이 있는데 네. 그리고 그분들이 그 정량적인 평가에서 밑에 있는 거거나 평균적인 걸 뭘 하는 게 아니라 상위 클래스에 들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다른 것이 요인이 돼서 그분들을 다 끌어내려서 하위 10% 20%에 앉혀놓는다. 그러면은 1차원적으로 드는 생각이 그것들을 다 누를 만한 큰 게 뭐지? 아 그렇죠. 이거든요. 혹시 예. 이태원 특별법을 위해서 뭐 한 1년 내내 노숙하면서 막 같이 했나? 막 그럴 정도 정성을 보였다거나. 그치. 맞아요. 아니면 저처럼 무슨 뭐 선거법 관련 그 대한민국을 위해 선거법 관련 그 선거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탄 의원처럼 뭐 직을 전했다든지 뭐 이런 엄청난 활동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도대체 이렇게 정량 평가를 완벽하게 누르고 압도할 만한 정성 평가가 뭐가 있지? 아 그, 이재명을 많이 모르겠어요, 빨았네. 이재명을 잘 빨았네. 그게 핵심이구나. 아, 몰랐죠. 아참 플래터를 잘. 그러니까요. 그거 그- 인정합시다 우리 그런 예, 거는. 그런 거밖에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아니 근데 그거 외에도 방탄을 잘해야 될 것 같아. 총알을 막. 그게 그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뭐 반대 세력뿐만 아니고 중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정치 고관여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정성평가의 기준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도대체 이 훌륭한 이 정성평가의 내용들을 압도하고 찍어 눌러서 그 사람들을 10% 20, 하위 10% 하위 20%를 만들 수 있는 게 뭐냐? 그거는 딱 하나예요. 그냥 학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만약에 5과목이 있다. 네. 나머지 다 80점, 180점씩이라서 총량이 4과목 80점 맞아서 320점이다. 근데 하나가 0점이 돼버리면 64점이 돼버리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분야에서 점수가 아예 없거나 네. 오히려 마이너스여서 여기 있는 기존의 것들을 다 깎아먹었다 라고밖에는 이야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분야가 뭔가에 고민이 있는 혹시 거죠. 배점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행위 뭐 이런 게 그럴 배점표가 있을까요? 아 그럴 수도 있어요. 반영 비율 그러니까 70%, 저희가 그렇게 의정 활동 5%. 그렇죠.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저희가 균등하게 100점 만점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나머지 4개를 합쳐서 400점, 얘를 합쳐서 1600점. 아 그렇죠. 이래 버리면 여기서 400점 아무리 맞춰도 여기 0점 나오면 20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량적인 의정 활동은 맥스로 아무리 만점을 그렇죠. 맞아도 30%밖에 안 돼. 그렇죠. 사실 저는 이거 같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행위 70%, 윤석열 강성 비난 25%, 5% 의정 활동 아니야 혹시? 아, 윤석열 강성 비난. 그렇죠. 일단 윤석열은 이제 악마로 보고 막 그냥 탄핵 얘기하고 막. 그렇게 그런 기준으로밖에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수막을 무조건 윤석열 탄핵 걸어야 되고. 그렇죠. 사실 이제 그럴 거예요. 이제 민주당이 어디가 됐든 간에 이번에 또 카이스트 학습 또 입막았다 이렇게 했는데 민주당에는 그때 또 한 번 회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너무 좋은데 윤석열 10일까지 생겼다 이러면서 지금부터 진보당처럼 얼마나 좋아. 진보당 현수막도 잘 거 아니야 또 그치. 막 탄핵가지고 윤틀러 막 뭐 맞아요. 전두환과 뭐 서울의 범 온다 뭐 총선의 범 온다 탄핵의 그쵸. 범 온다 막 이지랄하면서 막 네, 그런 것들이 되게 큰 거죠. 맞아요. 그
혹시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금 공천 작태가 지금 심각한데 지금까지만 봐도 논란이 거셌는데 앞으로 좀 더 할까요? 이런 짓거리가. 더 하죠. 더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공천 학살이 더 자연스러울 거라고 봅니까? 예, 왜 맨날 그러냐면 남았는데. 지금 남아 있는 지역이 네. 박빙 지역이에요. 음, 이 박빙 지역이란 얘기는 잘려 나가면 튕겨져 나갈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왜? 이 정당이 아니어도 내가 어떤 정당이든 간판 돌고 나오면 네. 혹은 무소속으로 나오면 당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안 나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요. 2016년 이제 아주 유명하죠. 박근혜 대통령 이것 때문에 감옥도 갔습니다. 네. 진박 공천이라 그러죠. 네. 아. 진실한 사람, 아주 진실한 친박근혜, 친박을 넘어 진박을 찾는 네. 그 공천 코미디랑 비교해봤을 때 권력자의 사천의 관점에서 지금 민주당의 공천 어떤가요? 네. 패턴적으로 봤을 때. 권력자의 사천은 비슷해요. 비슷한데 지금 민주당이 비슷하게 해서도 안 되는 게 뭐냐면 진박을 담을 만한 그릇은 친박 신당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자기네들이 뭉쳐서 당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미 반윤석열의 비명인 사람들이 뭉쳐 있는 곳들이 많아요. 네. 그냥 몸만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옛날처럼 이걸 우리끼리 뭉쳐서 어떻게 정당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갖고 어떻게 살아 돌아오느냐를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 너무 편하죠. 이미 지금 산발적으로 탈당 선언하는 사람들 꽤 그렇죠. 있죠. 김용주 의원도 탈당 선언했고, 그러니까 좀 더 규모가 커지는 원칙과 상식의 시즌 2가 나올 수도 있고 네. 그러겠네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명분이 없어서 민주당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의 가 내세운 명분이 네. 약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네. 혹은 이준석 대표와의 통합을 보면서 그래서 못 갔던 사람들이 네. 이제는 갈라섰잖아요. 그리고 공천 탈락이라는 명분도 생겼잖아요. 그렇지. 이제 가기만 하면 돼요. 아.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예, 가기만 하면 돼. 이게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얘기 나왔어요. 어제 보니까 네. 이재명 대표 책임지고 이선으로 물러나라라는 공식 요구를 하려고 하다가 일단 접었대요. 네, 접어야죠. 그런 요구를 하고 또 약간 비명 친명 간의 약간 계파 갈등이 좀 더 치열해질까요? 이건 당 내에서 지금은 치열해지지 못합니다. 음. 왜 지금은 치열해지지 찌그러져 못하냐- 있나요? 근데 그 지금은 치열해지지 못하냐면 네네네. 그거를 치열하게 하는 순간 네. 양쪽 어디로도 못 가요. 네. 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 친명들하고는 아예 못하는 거니까 생각을 떠나더라도 네. 그걸 또 한 번 소리를 내서 막 난리를 치게 되면 배신자 2가 되거든요. 배신자 그룹이 2개가 생기면 그렇죠. 네. 똘똘 뭉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지금 그 권력을 쥐고 있는 건 누가 뭐라고 해도 친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친명의 어떤 좀 더 과격한 이런 행동에 네. 그 면죄부를 준다고 그래야 되나요? 예. 강의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예. 그럼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오목련지가 되게 빨리빨리 왔네. 이거 마지막 질문인데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공천이 훨씬 더 매끄럽게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당연하죠.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더불어서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까지 오히려 반등했는데 그렇죠. 이 민주당의 자문 공천이 확실히 반작용을 일으켰다고 봅니까? 그거는 예. 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 갑자기 그렇죠. 지지율 그건 다른 이유가 없어요. 맞아요. 한동훈이 막 어떻게 약간 까무러치적으로 잘하진 않았거든요. 물론 이제 효과는 있는 거 같아 보니까 좀 맞아요. 나오는 거. 그렇죠. 근데 한동훈 탓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되게 포지션이 좋은 게 뭐냐면 예, 예. 민주당이 실수를 하면 이재명 탓이 되고 민주당 탓이 돼요. 근데 한동훈이 실수를 하면 뭔 탓이 되냐면 윤석열 탓이 돼요. 와, 그러니까 자기는 실수를 해도 피해를 입지 않아요. 그 유명한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이네. 그렇지. 우와, 이게 그렇죠. 치고를 뿌리지 그렇죠. 그게 개꿀. 끝이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못 참고 당에 자꾸 개입을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맞아. 안 그래야 되는데 참지를 못하고 자꾸 개입을 하니까 못 참는 거야. 이 국민의힘이 잘못되면 한동훈한테 가야 될 화살이 전부 다 용산으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좋아요. 대통령이 너무 이게 당무에 개입하는 모양새가 그러니까. 사실. 예. 예.
국민의힘 네. 공천이 그렇다고 100%잘 되고 있는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거든요. 이제 아니요. 학살도 날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잘됐다 잘못됐다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돼도 윤석열 탓이기 때문에 이런 포지션이다. 예. 그러니까 윤핵관을 야 윤석열 뽑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야 너 알잖아. 나 그거 그 뭐냐 김건희 그거 가지고 싸웠어. 이것도 그렇죠. 있잖아. 한번 했잖아. 네. 약속되는 그렇죠. 털, 약동세, 네. 약동세. 그런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제일 손해를 보고 있는 건 사실 이재명 대표고요. 왜냐하면 밀어붙여서 손잡게는 만들었는데 너무 빨리 헤어졌어. 아,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효과를 못 얻은 상태에서 그냥 네. 흐지부지 돼버렸고요. 예. 이 공천 문제를 국민들이 보고 계시고 지지율로 어느 정도 약간 텐션을 그러니까 옐로카드를 줬는데 총선 결과까지 어떻게 또 영향을 미칠까?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망할 수 있을까요? 이러다가 진짜 민주당. 이러다가 수도권에서 박빙 나와요. 아, 원래는 국민의힘이 당연히 지는 강서구청장의 예. 그걸 때. 네. 박빙 나옵니다. 박빙 나온다는 게 왜 그러냐면 네. 지금 그 국민의힘 쪽 주자들은 나올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인력풀의 정치적인 능력이 그렇게 없습니다. 네네. 근데요 반대쪽 이낙연 대표가 갖고 있는 그 힘들은 네. 지금도 이준석보다 세지만 더 세질 확률이 있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압승을 해야 되는 민주당을 표를 나눠 먹으면서 네. 압승을 못하게 만들어요. 네. 아, 그러다 보면 어부지리로 여당이 또 가져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깔끔하게 깔끔하네 진짜. 오목렌즈를 원래 이렇게 한 보통 30분씩 떠들거든요. 근데